예. 제가 유튜브를 할 사정이 아닌데, 팽맹, 성전주, 기타 또 보수 유튜브 하는 사람들 들어있죠. 이런 사람들의 악화가 성업 중이고, 그것이 이제 계속 먹히고 있죠. 그러니까 또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성재준 씨는 팽맨 씨보다 더 힘들어요, 하기가. 팽맨 씨는 그때 이게 거짓말이란 게 하나하나가 바로바로 이렇게 감으로 오거든요, 판단이. 왜냐면, 근데 성재준 이 사람은 뭔 놈이 그렇게 복잡고 무슨 학자들 데려와가지고 막 서로를 깔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저 학자가 무슨 얘기인지, 어떤 철학인지, 어떤 이념인지, 어떤 견해인지, 일단은 들어봐야 하니까, 그거 들어본 다음에 이 친구 자기 얘기가 뭔지, 옳은지,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듣기가 힘든 거예요, 이 친구는. 더 힘들어요. 물론 들어보면 마지막에 가면 엉뚱한 결론 내고 이제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거 동영상 하가 제가 조금 세게 나오면 막 욕지거리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고 좀 덜 세게 나오면 싫어요, 붙고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찍고 싶겠어요. 그렇게 되는 걸. 그렇지만 또 해보죠, 이제 이 동영상을 성재준 씨가 얘기하는 것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들어본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말인지도 머리만 아파요. 대충 제가 두서없이 이번에도 충분히 정리하지 않고 대충 이 감상을 얘기해 볼게요. 이걸, 과거에 성재준 씨한테 제가 느꼈던 감상 별 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똑같이 유지되고 있네요. 뭐냐면 브루보틀이라고 저는 뭔지 몰랐는데 잠깐 들어보니까 저게 성수동에 무슨 1호점이 생겼는데 그 대단한 그런 어떤 커피집인가 그런 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저게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그 커피를 먹기 위해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결국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저게 그만큼 상품의 우수성 때문에 사람들이 기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별성을 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이제 옹호하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뭔 놈이 거기다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세계적인 철학자인 호르크하이머, 아도노노, 하버머스, 마르쿠제, 또 벤야민도 데려왔죠. 벤야민은 좀 섞여서지만, 이런 사람을 데려오고 와서는 서로를 막 까는 거예요. 이거 머리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들, 진짜로, 너무 난해하고 대단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막 깔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데려올 필요 없거든요. 그냥 자기 얘기하면 되는데,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이어서 보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과거에 했는데, 자, 그 이전에 그러면, 제가 과거에 제 동영상 91번에 보면 성재준 TV 속지 않기 어려운 비밀은 이것이다 하는 그런 제목에 의한 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경우하고 조금 틀리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때의 내용 그거 맞춰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내려놓은 자신의 결론과 목적이 그게 부당하다, 틀리다는 것을 시청자들이 분별 못하게 하는 과정상의 은근슬쩍 이렇게 장난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 당시에는 이상이 어떻고, 그리고 인간의 이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진보주의 이상이든 뭐든 그런 이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어떤 종류이든 그 이상은 이데올로기로 간다. 이데올로기는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무슨 진보 쪽이라든지 현 집권 세력 쪽에서 무슨 그렇게 시위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누구 구속했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 것 같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수나 극우가 진리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현실과 이상이라는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그 당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놓고는 쭉 깔아놓고 언선을 길게 깔아놓고는 갑자기 비약해가지고 이상은 이데올로기고 폭력이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고 논리적 기결로 가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학자를 동원하는 수법도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학자란 것은,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까지는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버리면, 보통 사람은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학계에서조차 비판당하거든요. 어때 학자라는 사람이 수구적인 어떤, 자기 학설을 낼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합리적 보수선을 안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구인 성재준 씨가 그런 학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성재준 씨는 모순인 거예요. 성재준 씨는 학자를 거론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 수구이기 때문에. 수구가 학자를 어그려요. 그것을 이용을 하기까지 하고, 이 사람은요. 그렇게 이 사람 얘기는 다 틀린 거예요, 결국은. 그냥 자기 얘기를 하지, 차라리. 그러면 조금 덜 밉죠. 그리고 뭐 이상한 고급 취향, 무슨 이런 고전적인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많이 풍겨요. 뒤에 지금 책도 깔아놓고 하고, 저라고 화면 색상도 이렇고, 평면도 뒤에 책 깔아놓으면 그게 전혀 무의미한 게 아니잖아요. 딱 보면 몰라요, 그거요. 다 자기, 남대로 자기를 전시하기 위한 어떤 일부의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런 거 본인이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성재준의 얘기가 사기인 점을 간파하는 어떤 중요한 하나의 내가 기준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 잘 하질 않겠는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판단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성재준 씨 하는 저 얘기가 한테 쏙는 것이 쏙게 되지, 결국은 안 쏙고 그렇게 냉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재준 씨가 워낙 저런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성재준 씨는 그래서요, 이 동영상도 다시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차분히 다시 들어보시면, 제 얘기를 듣고 차분히 들어보시면, 제 얘기가 일부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수긍 못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을 하고 성재준 씨 얘기가, 말 자체가 의미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성재준 씨 입장에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말이 뭐든지 이렇게 배척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건 뭐 알아서 각자 갈 일이고. 그러니까 성재준은 자기가 잘 모르면서 철학, 경제, 법학 이런저런 전문 용역을 모조리 얘기해요. 이 사람은 뭐든지 얘기해요. 막 탐해요. 그러니까 그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어차피 시청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틀린 말을 하든 말든. 원래 그런 거예요. 전문 영역이란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신도 틀리는 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 그렇게 눈에 보이더라고. 저한테 전문 영역이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과 관련되는 부분, 어떤 전문 영역도 이 친구 다 과거에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저 친구 수렁태리에 가는 것을 거기서도 뭐 금방 느끼겠더라고. 수렁태리에 뭐 다 틀려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각 전문 영역의 학자나 전문가들은 이제 금방 알겠죠. 이 친구가 말하는 영털이라는 것을 금방 알죠. 그런데 댓글 달아놓고 이런 걸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진 않으니까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전문 영역의 얘기를 거짓말 해버리면 그게 대부분 잘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너도 나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말 자체가 막 복잡 어려운 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지적 허영심 때문이라고 그래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21세기 2019년이라는 이런 시간과 장소의 구체성을 무시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나 그쪽 세계와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무슨 학설이든 그냥 얘기해도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2019년이라는 것을 명백히 구분해야 될 경우도 엄연히 있거든요. 그 구체성을 무시해버리면 그거 다 틀린 얘기거든요. 이 친구는 그 구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경우에도 안 하고 이렇게 대충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말하는 여기서 뭐 1차원적 누굽니까? 마르쿠제의 1차원적 인간이라는 그 책을 잠시 거론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면요. 그 책은 1964년작이에요. 그게 몇 년 전입니까? 40년, 50년, 60년 다 돼가잖아요.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그렇고 누구나 인간은요, 자기 시대나 또 자기 시대의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반성적 작용, 그 차원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쿠제의 그 책에서 한 얘기도 오늘날에는 다 맞지 않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바로 오늘날에 맞는다듯이 얘기해가지고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철학 등 그런 학문들은 그 시대나 그 시대의 현상을 기초로 한 범위 내에서 반성적 고찰하는 그런 어떤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아,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죠. 1800년도 1800 몇 년입니까? 19세기 중반인데 지금 벌써 150년도 넘었는데 어떻게 오늘하고 같겠어요.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더라도 그쪽 좌파나 진보라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많이 그거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어떤 방법론을 구하려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거는.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러는데 이런 거는 이 친구도 특히 심해요. 사회주의하고 망한 공산주의 용어를 구분하지 않는 수법으로 오늘날 성공한 구라파 현실 사회주의를 그냥 자기 얘기에서 다 지워버려요. 이 친구는요. 절대로 그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산주의 얘기하면서 사회주의도 똑같이 그렇게 인간이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버리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더 많이 가미한 나라가 더 성공했어요, 엄연히. 북유럽 구라파가 뭡니까? 사회주의 요소를 훨씬 많이 가미한 나라가 그 엄연한 객관적 지식 아닙니까? 그 나라들이 복지와 성장을 더 많이 이루었잖아요. 더 선진국이 됐고. 그 엄연한 지구상의 현실로 있는 것을 저 친구는 다 지워버려요. 하나 그것을 전부 과거에 소비에트하고 동구권 80년대 망한 공산주의 거기다 집어넣어버려가지고 그 수법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민주의 그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나 그 의식이 있고 식자들은 어떤 우리가 가야 할 미래로 그거 상당 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비판도 있지만도 그런 기본도 이 친구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요. 항상 그건 다 얘기 안 해요. 이 친구는요. 반드시 이 친구 같은 저는 식자층이란 투로 얘기할 때는 그 얘기도 흔히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우리가 선택 가능성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니까요. 경쟁과 자본이 독식하는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경쟁에 이긴 자, 자본이 많은 자가 거의 이기잖아요. 거의 가져가잖아요. 독식이나 어떤 과도로 가져가는 체제거든요. 자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 자본주의적인 요소보다도 어쨌든 간에 함께 하자는 그런 성격이 강한 사회주의적 요소가 사회주의적이라든지 사회주의적 요소가 민주주의에 더 가깝거든요. 그럼 민주주의가 그러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민주주의가 뭐가 어느 쪽이 가깝냐 그러면 자본주의가 더 가까워요. 우리는 그 잘못된 인식 체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에 살다 보니까. 또 경쟁보다 협동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는 이해와 인식을 방해해요. 저런 흥재준 같은 저런 친구들은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쟁이 인간 세계를 발전하고 인간 세계를 좋게 만든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거는 논리 필연 법칙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인류의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나 시대적인 어떤 이념의 산물인 거예요. 오히려 인간 간에 협동을 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발전적인 측면, 그러니까 함께 사는 공존도 이루면서 발전적인 측면도 더 있다고 이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는 쉽게 그쪽을 생각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성이 경쟁이 그것을 발전한다. 이것이 굳이 우리에게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게 하면 자꾸 의식하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훈련하다 보면 그렇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오히려 협동이 인간을 더 발전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그래요. 학자들도 그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쪽을 훨씬 설득력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시대,
그 땅의 가진 어떤 지배적인 어떤 이념 체계 그것을 못 벗어나요, 인간은요. 세월이 지나고 50년, 10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이념 체계가 되는 것을 인간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미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냐민 얘기가 잠시 나오거든요. 그 베냐민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무슨 카메라 같은 걸 그 당시에 2920, 30년대 생기면서 뭐 기술의 복제성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자본주의적인 것을 옹호하고 거기에서 어떤 좋은 측면을 발견해서 얘기한 걸로 베냐민이 얘기한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러나 베냐민은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베냐민은요. 저도 잘은 몰라요. 워낙 난해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대단한 작업을 하다 완성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건 모든 것은요, 자본주의를 도저히 자기가 이 마르크스주의자들 아닙니까? 사람들 전부 다. 도저히 극복이 안 되니까 자기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라 같은데 그런데 아케이드가 이렇게 막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막 꽃을 피는 그런 시대인데, 자,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기술 복제 시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무제한 복제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그러니까 그만큼 앞서간 사람은 맞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더 깊어짐으로 해서 이 사람은 자본주의 계물성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이 사람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본주의를 파괴를 하고 자기가 지향할 세계가 올 수 있는 어떤 철학적 담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을 고민한 거예요. 이 베냐민은요. 자본주의를 결코 인정한 게 아니시고, 저것을 자본주의가 자기들이 배웠던, 알았던 기존의 철학으로 부수기가 너무나고, 자본주의라는 게 어떤 변용도 심하고 천의 얼굴을 가지고 적응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철학 체계를 자기들 이루어 보려고 이 사람이 이제 아케이드 프로젝트 이런 것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인간 세계가 취할 이념의 세계가 아니다고 생각한 것이죠. 끝까지. 물론 이 사람은 마지막에 불행하게 어떤 자살로 끝냈어요. 자기 사촌 동생이 누구죠? 그 유명한 여성, 갑자기 그 감독실 이름 안 나네. 그 먼저 보내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운이 안 닿아가지고 결국은 독일 나치에게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고 결국은 유태인인데 뭐 자살로 끝냈는데,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인생을 보면 뭐 대단한 천재이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베냐민 이분이 이제 그런 어떤 기술 복제 이런 것들을 옛날에 누구죠? 누구죠? 미학자 누구죠? 서울대 미학 출신 누구죠? 진중권 씨하고 이런 사람들이 강의도 하면서 붐이 일었어요. 그 일면서 베냐민이 무슨 자본주의 무슨 그런 성견자로서 무슨 자본주의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을 받다라고 해가지고 자본주의에 의해서 무슨 자본주의의 어떤 가능성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같이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은 자본주의를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랑이 골로 들어가야지 호랑이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은 하려고 그만큼 고민을 한 거예요. 다른 사회주의자보다 이 사람은 좀 독특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표현 자체가 워낙 난해하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유대의 그런 쪽이라 가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분은 완전한 해독이 안 되고 있어요. 워낙 난해하는 철학자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주 급진적인 그런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요. 아주 급진적이에요. 그 당시에 1920년대면 누구지? 여성 누구죠? 불편한 그런 사회 운동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런 쪽이었거든요. 적당히 수정적으로 타협하는 그런 것들하고 절대로 안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급진적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또 성계준 씨는 내가 시간이 길어지네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반복하자면, 이 동영상에서도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방금 호르크하이머, 아도노스, 마르쿠제, 하버머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런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런 사회주의자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본주의를 극복한다 그러는데 마르크스주의를 이래가지고 전부 마르크스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전문으로 그러니까 깊이 공부하는 대단한 학자들이니까요. 자본주의가 극복한다 그랬는데 그걸 안 되고 오히려 자본주의는 더 심화되고 더군다나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것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체주의도 들어서고 그러니까 시각이 너무나 곤란하고 어떤 환멸을 가진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철학들이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를 하고 그렇게 우려를 하고 위기를 느끼고 위험을 느끼고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 아니에요. 뭔 소리야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인간 세계의 악마라고, 좀 심하게 말하면 악마라고 하는 그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각자마다 철학의 성격이 틀려가지고 조금 변형을 했어요. 그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을. 또 마르크스 이후에 벌어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또 어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의 담론 구조를 바꾸고 이런 거였어요. 이 친구도 실컷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동양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자본주의들이 그런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를 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 친구를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은근슬쩍 이 사람들이 아드노로하고 마르쿠제 뭐 저런 얘기 뭐 하면서 그런 사람들 이상한 그런 중간에 다른 뜻이었는 다른 취지인데도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은근슬쩍 마르크스주의라든지 그런 것을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찬양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든지 그렇게 했다고 하듯이 얘기를 그것 은근슬쩍 하고 치고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래서 이 블루벨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결론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거기서 사기도 희한하게 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 사람은 뭐냐면 제가 이분 요즘은 뭐 거의 이 사람 동영상도 안 들었어요. 안 듣다 제가 이제 이걸 요번에 들어봤는데 한동안 계속 안 듣다가 제가 유튜브를 중단해버렸고 그래서 그 결론은 이 친구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제대로 책을 읽었다면 나올 수 없는 논리적 도출을 자꾸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책을 읽어놨으면 저런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 철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슬쩍 이런 사람들 취지에 안 맞게 악용을 하면서 슬쩍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자기 논리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읽었다면 나올 수 없는 논리적 도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봐가지고는 결국은 실제로 책을 읽지 않았거나 책을 읽지 않아도 저렇게 하는 건 가능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검색만 하면 그 요지가 나오잖아요. 줄 찍찍 꺼가면서 대충 몇 분 읽어보고 원고 만들면 되잖아요. 마음만 보면 전들 뭐 이 사람들 책 다 읽어봤겠어요. 그냥 해설서는 읽어봤죠. 이런 프랑크푸르트 학파들 저 과거도 뭐 20년 전에 읽어봐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대충 이런 사람들 그런 어떤 기본 요지 정도는 이제 제가 공부했다기보다도 이렇게 학습했던 그건 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버머스 이런 하버머스 저 사람이야 뭐 옛날에 송도율 교수의 또 교수이기 때문에 워낙 우리나라에 알려지는 사람이고 어쨌든 간에 하버머스는 아직도 하나 계시죠. 저분은 뭐 저분은 그래요. 뭐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슬쩍 얼버무리고 이제 포기가 아니라 뭐 변화했다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사회주의나 그런 의식들을 은근슬쩍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고 이런 식으로 슬쩍 얼버무리면서 자기 욕망을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포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림도 없죠. 변화를 모색한 거예요. 현실이 만만치 않으니까 세계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이 너무나 배척이 안 되니까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철학이 현실의 그것을 극복해내기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결국은 이 사람은 책을 읽지 않았거나 전혀 그 책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럼 조금 읽었더라도 어차피 시청자들이 자기가 은근슬쩍 속여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그냥 미필적 고의로 그냥 해버리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저런 경우에는요. 결국 자신의 식자연하는 그런 하고픈 욕구를 자기 욕망에 의해서 동원한 거다 이런 얘기죠.
결국 앞에 말한 저런 철학자들이 한 분은 살아계시고 나머지는 다 죽었는 것 같은데 이미요.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어. 하버못은 아마 아주 연세 많은데 살아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철학자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다시 살아온다면 성재준이에게 야, 이 친구야, 선량한 사람 그만 막치고 그만 우려 먹어라 하면서 성재준 뺨이라도 하나 가게 버릴 것 같아요. 너는 코미디에도 민폐 끼쳐가면 코미디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듣고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여러분도 듣기가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성재준 씨가는 참 어려워요. 뭐 팩맨도 그렇지만도 일단은 보면 제가 그래서 이게 댓글들을 좀 읽어봤어요. 일부는 성재준 씨 엉터리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받는 것 같아요. 무슨 그렇게 과거에 그거 지구상에 무너진 공산주의를 이렇게 쭉 끌어들이냐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방금 얘기하지는 이런 것에 관련되는 것도 일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체로 막 무조건 박수치고 대단하다 그러고, 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도 진짜로 대단한 철학을 배운다 하고 이런 소리만 막 초딩 같은 소리만 하고 있던데, 일부는 조금 비판하는 거 있어요. 있는데 자세한 비판은 없어서 제가 이제 한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길게 비판하고 그럼 댓글로 그렇게 달진 않고, 그 중에도 저 이상으로 여기도 좀 훌륭하게 이렇게 성재준 씨 엉터리를 파장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보고도 이게 무가치하니까 댓글도 안 달 거예요. 아이고, 이 인간 또 헛소리하는 인간 하나 나왔네. 이렇겠죠. 근데 이제 무서운 것이요. 이런 헛소리들이 인간 세상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지금 미치는 거예요. 인간 세계는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인간 세계는, 인간 역사를 보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더 세상을 지배를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연 하는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그냥 가치값도 무시해버리고 현실에서 발을 떼버려요. 대부분 학자들은요. 학자들한테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래 저런 사람들이 현실을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 귀찮아도 저런 사람들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 허구를 들춰줘야 되는데, 이 식자라는 인간들은 정말 싫어해요. 환멸을 느끼고 그 발을 안 담글려 그러고. 그리고 대한민국 어떤 교수 사이에도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지식이죠. 현실에서 자기 목소리를 그건 틀렸다고 분명히 그 구체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기 지식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로 안 해요. 그러니까 강단에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 그게 뭐 세상의 어떤 세상의 개선에 결국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죠. 이 엉터리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순 엉터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거 알 사람들 대한민국 수두룩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프랑크 프루타프 학파 철학 전공한 무슨 교수라든지 뭐 대학원생이나 수두룩 할 거 아니에요. 박사과정, 석사과정. 그 사람들 들으면 뭐 전부 엉터리라는 것을 뭐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이런 거 안 나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걸 보고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마르크스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오늘날 많이 변형돼야 되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런 사람이 이제 존경받다, 인정받는 것이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것이 이제 후시에 많은 영향을 줬죠. 어쨌든 그런 걸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거 제가 얘기했듯이만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온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요소가 분명히 어떤 긍정적인 요소는 있는데 그것이 너무 그거 양극화라든지 너무 경쟁 일변도고 그거 성자 독식 그러고 자본을 많이 가지다가 어차피 그거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 물려받았기나 특별히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어떤 아주 특별한 어떤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평생 그거 자기는 약자로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어떤 환경이 거의 굳어진 그런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 노인이 된 후에 인생 말년에 우울에도 심하고 자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런 어떤 제가 수차 저는 얘기하지만 그리고 양극화라든지 어떤 자살이 많다든지 어떤 청년 실업, 청년뿐만 아니죠. 모든 그거 장년층도 이 조기 퇴직해가 일자리 없고, 그리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자영업자들 무슨 뭐 몇 푼 못 벌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본도 못 되고 이런 삶의 모든 이런 것들, 그 사람 간의 어떤 불신이라든지 신뢰 자산이 사회적으로 없는 나라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은 결국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도 사회주의적인,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폐해라든지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치유하는 이런 요소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조금 더 많이 가미되는 그런 세상이 언젠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냉정하게 뭐가 옳고 그르고를 분명히 판단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분법은 안 된다 이런 말장난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옳은 건 옳고 그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식자체 이런 사람은 뭐 이분법 옳지 않다 이런 얘기 잘해요. 그거 다 말장난이 알고 보면요. 분명히 세상을 보면 옳고 그르고 몸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큰 범위에서는 옳고 그르고는 분명히 다 구별되어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예매모호하고 무슨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많이 어떤 십자인 척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자꾸 사회에 돌면 그 사회는 은근슬쩍 계속 이제 해결 안 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제 동영상 이것을 보시는 분 중에서 그야말로 성재준 씨 저런 사람을 완전히 멘토라든지 이런 정도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어쩔 수 없겠지만 중도 정도 되는 분이라면 제가 말하는 취지, 그러고 제가 성재준 씨나 이런 사람, 팩맨이나 이런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제가 논평한 동영상을 좀 보신다든지 하고, 이번 동영상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저 성재준 씨 얘기를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럼 언젠가는 순응털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저 친구는 학자, 이렇게 그거부터 틀려먹고 끌어들이면 안 돼요, 저 친구는. 끌어들일 자격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사고 이념 체계가 소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대부분 다 어떤 사기 수법이고요. 물론 그 사기라는 것은 명백히 계획한 사기는 아닐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사기죠, 그건요. 사기라게 되겠죠. 그러다도 현실에서 그 악영향 미치는 것은 엄밀히 계획한 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거나 결국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수용하는 사람들이 다 속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 약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게 되거든요. 성재준 팩맨 저런 사람을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요.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구르고 굴러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국민들 7, 80%, 8, 90% 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시간 나면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논리적인 이유를 제 동영상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느 정도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일부 갑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지. 그 깊이 생각하면 보통 얼들이라고 볼 수 있는 동영상 듣는 사람한테도 무슨 도움되고 논리체계를 받는 같이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을 자꾸 삭감시키고 결국은 얼들의 국민 전체의 한 7, 80%, 8, 90% 삶에 불리하게 하는 영향을 미쳐요. 그게 정도야 그렇게 조금 더 있고 덜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일부라도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국민들의 삶이 10년, 20년 흘러도 개선이 안 되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쪽도 비판하고 이런 거예요. 민주당들은 왜 그렇게 상대방하고 맨날 패권 싸움만 하고 앉았느냐. 국민들 전체 7, 80%, 8, 90%의 삶이 개선되는 부분을 왜 고민 안 하느냐. 깊이 고민하면 다른 쪽에 당신이 할 일이 있는데 왜 그 지랄만 하고 앉았느냐. 촛불 정국까지 만들어줬는데 왜 결국 국민 삶은 개선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만큼 고민을 깊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저는 민주당들한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 제 동영상은 인기도 없고 그런 거예요. 어느 한쪽을 붙어가지고 주구장창 빨아주고 다른 쪽을 비판해야 좋아하는데 저는 양쪽 다 비판해버리니까 그만 제 동영상은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일부 몇몇 사람을 내 진위를 알고 일부 몇몇 사람을 그렇게 같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이거 지금 한 20분 한다니까 지금 30분 넘어버렸네요. 근데 아이고 성재준하고 저 팩맨하고 또 몇몇 사람 좀 안 하면 안 되나? 사람을 좀 못 살게 하네 진짜로. 응? 저 사람이 수렁털이지만도 이 세상에 자꾸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로 이 실체다 실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참.